안녕하세요. 오케이컷의 권종호입니다. 제가 다빈치 리졸브 16으로 편집하는 영상을 올린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17이 나온 기념으로 제가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뭐 국내 영화라든가 영화뿐만 아니죠. 뮤직비디오, 광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색보정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색보정 기능에 가려서 그렇지 편집 기능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무료 버전이 거의 뭐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반해서 다빈치 리졸브의 무료 버전은 유튜브에 올릴 정도의 영상을 만들 때는 거의 제한이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해상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상도의 제한은 근데 3840, 2160, 60p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리덕션의 부재인데요. 노이즈 리덕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색 보정을 할 때는 꽤 반필수적으로 활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색 보정을 할 때 조금 무료 버전을 쓰신다면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편집을 하실 때에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의 경우엔 8비트의 영상까지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제 10비트의 영상부터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8비트 영상이 뭐고 10비트 영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카메라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카메라마다 8비트 영상을 찍는지 10비트 영상을 찍는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8비트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10비트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는 가격대가 있는 카메라들이 10비트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파7S3, EOS R5, 파나소닉 S1H 뭐 이렇게 좀 비싼 카메라들에서 10비트 영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10비트 영상을 편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만약 유료로 다빈치 리졸브를 쓰신다 하더라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입문을 하시다가 자기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유료 버전을 구입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엔 다빈치 리졸브 17의 사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다빈치 리졸브 17 사양 보는 방법이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에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쳐주세요. 다빈치 리졸브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 블랙매직 디자인 홈페이지가 뜨는데 클릭해 주시고, 네, 상단에 고객 지원이라는 탭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다빈치 리졸브와 퓨전 소프트웨어 클릭.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의 버전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베타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베타는 건너뛰고 다빈치 리졸브 17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17에 업데이트된 사양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내리다 보면 여기 있네요. 저희는 윈도우를 쓰니까 미니멈 시스템 리퀘어먼트 for 윈도우. 네, 대충 중요한 걸 보면 16기가 이상의 램과 VRAM 2기가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10과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는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다빈치 리졸브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다빈치 리졸브 17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웹페이지가 보이죠?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다빈치 리졸브로 색 보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이렇게 쫙 릴로 나와요. 굉장히 명작들이 많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데 스튜디오 버전은 돈을 내고 쓰는 버전이에요. 저희는 무료 버전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왼쪽 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윈도우 유저니까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뜨는데 여기에 자기가 진짜 정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주 다운받는 편이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1 골뱅이 1.1 전화번호도 1 그리고 C도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아래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아까 상세사항에서 111을 입력하지 않고 진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뭐 뉴스레터라든가 뭐 업데이트 사연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압축을 푸시고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허용, 인스톨, 넥스트, 어그리,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네요. 인스톨 컴플리트.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16을 써보신 분은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약간 네모나게 바뀌었죠? 자,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폴더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작업을 진행할 공간, 저 같은 경우에는 D드라이브 SSD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새 폴더로 OK컷 유튜브 편집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제 앞으로 OK컷 유튜브 편집은 이 폴더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DB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인데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하나 저장하는 게 아니고 DB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DB의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빈치 리졸브로 편집할 프로젝트 파일이 전부 다 이 DB 폴더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음악, 뭐 그래픽 작업한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저장할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엔 OK컷 에피소드 0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컷 에피소드 01 안에 후티지 라는 폴더와 BGM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후티지라는 폴더에 제가 찍은 영상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뭐 후티지나 BGM 같은 거는 제가 임의로 지은 이름이니까 구분하기 쉽게 한글로 뭐 영상 소스 그리고 배경음악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셔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졌고요. 다시 BGM 폴더에 들어가서 이번엔 음악 파일을 옮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DB 폴더 만들었고 영상 소스들과 음악을 저장할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에피소드 2편을 찍는다면 이제 OK컷 에피소드 2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 또 후티지 BGM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빈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다빈치 리졸브 17이라고 뜹니다. 요 옆에 스튜디오라는 영어가 뜨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쓰는 버전을 받으신 거니까 무료 버전을 다시 다운 받으시거나 다빈치 리졸브를 구입하셔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켜면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혹은 이런 창이 뜰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창이 뜨셨다면 왼쪽 상단에 Show Hide Database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고요. 아래쪽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상단에 포스트 뭐 이거랑 디스크 두 개가 있는데 디스크를 선택하시고 썸네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임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에요.
이게 소문자랑 언더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알아보기 쉽게 네이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경로를 지정할 거예요.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고 SSD, 케이컨2 편집, 네, DB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DB 폴더 안에는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DB 폴더 안에 뭔가가 있다면 깨끗이 삭제하시고 DB 폴더를 연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DB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프로젝트 파일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실 겁니다. 네,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New Project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을 짓는 창이 뜹니다. 여기는 한글도 되고 대문자도 되고 띄어쓰기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진짜 다빈치 창이 땅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다빈치가 켜졌으면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탭들입니다. 7가지 탭이 있는데 일단 미디어부터 들어갈게요. 네, 미디어에 들어오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고 우리는 왼쪽 상단에 우리가 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은 곳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에피소드 1을 만들 거니까 여기 아까 저장을 했었죠? 그리고 후티지 파일을 열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후티지 파일들은 아직까지는 폴더에 있는 거예요. 이 폴더에 있는 거를 다빈치 리졸브에서 편집 가능하도록 이 미디어 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비유를 했지만 여기는 일종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요리하기 위해서 도마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도마로 쭉 끌어올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뜰 겁니다. Change Project Frame Rate, Change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엔 BGM도 데리고 올게요. BGM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서 요리할 재료들을 도마로 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왼쪽에 내비게이션 창이 안 뜬다는 분 이걸 누르시면 돼요. 왼쪽 상단에 이 작은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들이 오프라인으로 뜬다는 분도 계셔요. 오프라인으로 뜬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지원하지 않는 코덱의 영상 파일을 넣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비트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오려고 하셔도 여기 미디어 오프라인이라고 빨간 창이 뜨고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마로 옮겨왔어요. 도마로 옮겨왔는데 도마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 우리 예쁘게 폴더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폴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빈칸에 우클릭하시고 Add Bin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요. BGM 하고 BGM을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Add Bin, 이번 Insert 라고 이름을 만들고 선택하고 넣어주시고 인서트들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 뉴 빈, 그 다음에 A롤 이라고 해볼게요. 마스터 다시 상위 폴더 올라가셔서 얘를 A롤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도마에 훌륭하게 재료들을 옮겨왔죠? 그리고 도마를 정리까지 했어요.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탭 중에 에딧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떠요. 우리가 편집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볼 창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미디어 풀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풀 버튼을 누르시면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저장해놨던 도마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펙트 라이브러리라고 여기서는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트랜지션을 넣는다든가 다양한 효과를 넣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믹서는 사운드를 체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띄워주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운드 체크하기 위해서는 켜놓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는 이제 클립들에 들어가는 효과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무슨 효과를 적용했다 혹은 뭐 크기를 줄이고 싶다,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하면 모두 인스펙터에서 찾으시면 될 겁니다. 이제 미디어 풀을 열고 편집을 시작해 볼게요. 미디어 풀에서 우선 A로를 갖다 놓을게요. A로를 들어가서 클립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비어있는 타임라인으로 옮기면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생기죠. 바로 이렇게 딱 놓으면 오른쪽에 영상이 뜨면서 타임라인에 클립이 와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코스. 이 빨간색 화살표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동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원하는 부분에 딱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편집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빨간색 화살표를 제일 처음으로 옮기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면 네,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을 자르고 싶죠? 이제 영상을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 블레이드 툴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B고요. 이렇게 블레이드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를 부분에 빨간색 얇은 선이 생기면서 면도날 모양으로 딱 봐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죠? 아까 우리가 자르고 싶은 위치로 이동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딱 잘리게 돼요. 그럼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단축키는 A입니다. 지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리플 딜리트. 그러면 앞부분이 삭제되면서 뒤에 있는 영상이 앞으로 쫙 당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코스의 권동호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 카메라에서 APC-C 4K 네, 이렇게 버벅거리죠? 그럼 여기도 잘라야겠죠? 자, 이렇게 자르실 때 조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돋보기 중에서 두 번째 돋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테일 줌이라는 건데요.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줌이 돼가지고 제가 더 정확한 위치에 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네, 확인을 해보고 다시 블레이드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잘라주시고 셀렉트 툴로 선택하고 우클릭, 리플, 딜리트 선택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케이코스의 권동호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사에서 APC-C 6K 프로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약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만 바로 와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보다 보면 타임라인을 계속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타임라인을 다시 한눈에 들어오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디테일 줌 왼쪽에 있는 풀 익스텐트 줌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타임라인이 축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커스텀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시고 이 마이너스 플러스 슬라이더를 조절하시면 확대되고 축소되고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Alt 플러스 마우스 휠 버튼으로도 가능해요. 굉장히 자주 쓰실 기능이기 때문에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디테일 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부분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슬라이드 바를 조정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한 여기 정도부터 자르고 싶더라고요.
슬라이드 바를 조정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간 다음에 블레이드 툴로 자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은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셔도 되지만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 왼쪽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겨서 한 요 정도까지 와서 블레이드 툴로 또 잘라 줄게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 리플, 딜리트 선택하시면 쫙 돌아와서 붙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폰을 열면 이거 1.9 필름이랑 융 있고, 여기 뭐죠? 네, 이렇게 버벅거리는 부분들을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또 버벅거리기 시작한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정도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필름이랑 융 있고, 네, 한 이 정도에서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블레이드 툴로 잘라주고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여기 뭐 매뉴얼 다운로드 하라고. 네,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르고 선택 툴, 우클릭, 리플, 딜리트. 네,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Alt 휠 버튼으로 타임라인을 축소하거나 전체 익스텐트 줌으로 타임라인을 축소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 편집을 했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뒷부분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올 것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컷 편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로를 이렇게 쭉 편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인서트를 한번 넣어 봐야겠죠? 자, 인서트 폴더로 갑니다. 인서트를 넣을 때 이렇게 끌어서 넣으면 비디오 2와 오디오 2가 생기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서트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인서트를 줄여줄 수 있어요. TCC 60K 프로. 제가 시작하길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빨간색 삼각형을 이동시키고 앞을 선택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클릭하시고 쭉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자, 이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뒤를 이렇게 끌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케이크의 권동호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사에서 이렇게 말에 맞춰가지고 인서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사에서 EMPCC 60K 프로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약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인서트를 좀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보여주는 부분에 배터리가 나오는 인서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이 배터리가 나오는 인서트인데요. 이걸 이렇게 넣자니 너무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넣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영상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왼쪽 화면에 이 영상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아래쪽 바를 움직이셔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좋겠네요. 자, 이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한 요만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흰 부분만큼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오면 인서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도 뒷부분을 조금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줄여준다든가 하는 식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서트 삽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인서트를 넣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인서트를 넣는다고 치면은 아까처럼 더블 클릭을 해서 마크 인 버튼 누르고 마크 아웃 버튼 누르고 이렇게 끌어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서트를 넣으실 때는 소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화면 버튼이 있죠. 요걸 누르고 끌어오시면 이 소리는 없이 화면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소리랑 같이 들어온 인서트 파일의 소리는 어떻게 지우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쇠사슬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따로따로 선택을 하셔서 우클릭하고 딜리트 셀렉티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소리는 없이 영상만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여온 파일들은 마크 인, 마크 아웃 들여온 파일들은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디오 파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M 폴더에 들어가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당겨 주시면 아까 만들어졌던 오디오 2에 넣으셔도 되고 새롭게 오디오 3를 만들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디오 2에 넣어 볼게요. 오디오 2에 넣고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디오 1이 지금 저의 말소리고 오디오 2가 배경음악 소리란 말이죠. 네, 배경음악 소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배경음악 소리를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바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 그래프가 줄어들면서 배경음악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 목소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키워줄 수도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웨이브 폼이 작아지고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조절하실 때는 모든 오디오를 하나하나 조절하셔야 되고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로 조절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이 트랙 전체가 조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 오디오 트랙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절을 한 다음에 이 인스펙터에서 클립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베스트겠죠? 자, 오디오를 넣었는데 오디오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우고 싶습니다. 그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하는 방법은 Alt를 누르시고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딱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드래그로 붙여줍니다. 간혹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게 안 붙는다는 분도 계신데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 자석 버튼을 끄게 되면 이게 탁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자석 버튼을 켜고 딱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Alt, 클릭, 드래그. 네, 그럼 이만큼 남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줄여둘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음악이 조금 서서히 작아지면서 끝나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오케이컷의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툭 끊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디졸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클립에 커서를 올려보면 왼쪽 오른쪽 위에 이런 조그만 창이 뜹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이런 모든 기능을 갖추고 나오는 카메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케이컷의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 밸런스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엔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타이틀이라는 곳이 있고, 이 타이틀에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는 기본 자막이고, 텍스트 플러스는 자막 바라든가 자막 스트로크 등 다양한 다빈치 리졸브의 자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막입니다. 여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 자막만을 활용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클릭하시고 이렇게 끌어오시면 역시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요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요 위에 올리고 딱 놓으면은 여기 클립이 하나 더 생기죠. 네, 비디오 3이라는 라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케이커의 권동우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 네, 이렇게 텍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텍스트 클립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인스펙터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과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 창 등이 나오게 돼요. 한번 써볼까요? AMPCC 6K Pro 언박싱.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에는 꽤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자막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포지션에 X, Y를 이동하셔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가 좋으니까 원상복구 할게요. 마찬가지로 줌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앵글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인 드롭 섀도우,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뒷부분이 하얗면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겠죠. 글자 뒤에 그림자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오프셋으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꺼진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를 켜신 다음에 오프셋을 조정해 주세요. X쪽으로 조금 이동, Y쪽으로 조금 이동.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찾으셔가지고 그림자를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블러 값이 너무 세니까 저는 블러를 조금 줄이고 오파시티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요. 드롭 섀도우를 꺼보고 스트로크도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사이즈가 0이라서 그렇지. 스트로크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올려주면 이렇게 테두리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자막의 스트로크 기능은 굉장히 좀 허접하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여기 텍스트 플러스를 활용하셔야 돼요. 자, 스트로크도 끄고요. 그 다음엔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나오죠. 헤이트가 0이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응형 자막은 아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내용이 추가된다고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형 자막은 역시나 텍스트 플러스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자막 기능들을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도 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드롭 섀도우는 넣어야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케이커의 권동우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매직사에서 EMPCC 6K 프로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약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 같이 떴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쫙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저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말자막도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끌고 와서 와버려가지고 이 부분에 말자막을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데리고 오고, 제가 뚜껑을 열면이라고 했죠. 폰트 지정해주고 열면 아래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포지션 Y축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말자막 같은 경우에 너무 크면은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뒤에 뭐 너무 밝은 화면이 나온다면 잘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드롭 섀도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8, -8 정도 할게요. 블러는 너무 세지 않게 넣어주고요. 오파시티는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자, 그 다음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는 이 텍스트를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서 끌고 와도 되지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 텍스트 클립을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네, 이렇게 끌고 오시면 똑같은 것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액정 보호 필름이랑 융이 있고 네. 매뉴얼 다운로드 하라고. 그리고 이 제 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앞에는 늘려 주시고요. 그러면 매뉴얼 다운로드 하라고.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말자막을 넣을 때 지금 비디오 2에 있잖아요. 비디오 2에 있으면 이런 애들과 결국은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을 비디오 3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모두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Alt를 누르시고 키보드 위, 아래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이동을 했는데 3번으로 이동을 해도 이 타이틀과 텍스트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자막들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t 키보드 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디오 4가 생성되면서 이 말자막들이 비디오 4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막 작업을 하면 좋은데 자막 작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너무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비디오 클립을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쓰지 않는 2번과 3번 비디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 사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2번과 3번 클립은 쪼그라들고 1번과 4번 클립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말자막을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해서 말자막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디어 자막을 다 넣었습니다. 자막을 다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때 디졸브로 끝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까 사운드 디졸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클립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이 생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막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완성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완성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을 뽑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뽑을 때는 아래쪽에 딜리버 쪽으로 들어갑니다. 딜리버를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건 대부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프리셋을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 1080이라고 오른쪽에 선택하시면 720이나 4K 2160으로도 뽑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80p를 선택할게요. 1080p를 선택하시고 유튜브를 선택하시면 파일 네임과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파일 네임은 K컷 유튜브 P01 BMPCC SK 프로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로케이션은 브라우저 선택하셔서 저 같은 경우엔 아까
에피소드 1 이 폴더 안에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자,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Add to Render Queue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잡1이라고 저희가 렌더링할 파일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 올 버튼을 눌러주시면 렌더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가 뜨고 렌더 인 프로그레스가 뜨고 또 여기서 이렇게 프리뷰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뭐 영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되면 completed in이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완료됐다는 표시가 뜨고요. 저희가 아까 파일을 저장한 곳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완성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서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권동현입니다. 재생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 후에 다시 뽑아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분짜리 영상이 이런 모든 기능을 갖추고 나온 카메라는 더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케이컷의 권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17이 나온 기념으로 다빈치 리졸브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그 다음 편으로 자막 넣는 방법, 색 보정, 그리고 노트북 추천 같은 편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K컷의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